자, 저희 행복감, 저희들 이제 4단원 인사행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은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제가 아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를 공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헷갈려요. 뭐랑 뭐가 비교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이 틀을 가지고 보시면 이제 머릿속에 탁 들어가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막 이게 이거 같고 이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꼭 머릿속에 잘 넣어 두셔야 돼요. 누구랑 누구랑 비교해서 출제가 되는지를,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원래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설명할게요. 일단 역관주의, 실적주의가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오든가, 아니면 실적하고 적극적 인사, 그중에 대표 관료제가 시험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분류 방식 중에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를 비교하거나, 폐쇄형과 개방형, 일반 행정과 전문 행정과 직업 공무원제 좁은 의미의 실적주의, 이렇게 비교하든가, 아니면 요묶음과 요묶음을 비교하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직위분류제, 실적제 뭐 왔다 갔다, 이게 나중에 정말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처음 공부하다 보면 3단에서 우리 관료제 배웠죠. 그 관료제와 계급제가 또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일단 이 4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랑 누구랑 비교해서 출제가 나온지 그 내용을 정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사각형의 나라입니다. 사각형. 미국이라는 나라는 쉽게 말해서 사각형의 나라인데, 이 미국은 이 동부의 13기주가 독립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정부가 굉장히 셌고요. 연방이 처음에 별로 안 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부 애들이 관직을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관주의가 쭉 나오게 되는 건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뽑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어떻게 뽑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역관주의는 어떻게 뽑냐면, 여러분 이제 쉽게 보세요.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뽑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정말 좋냐면 대응성이 좋아요. 자, 미국이란 나라 한번 가보세요. 결국 다 미국 내용 배우는 거예요. 자, 미국에는 이 사각형인데 역관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먼저 한번 봐요. 쉽게 말해서 이 사각형인데 딱 보시면 결국 이 동부가 결국에는 나왔는데, 이 동부 애들이 관직을 다 먹는 거예요. 워싱턴이든 제퍼슨이든 결국 다 동부가 관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 몰로 대통령 때는 맞춰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역관주의를 하려고 베이스를 깔았는데 공직자의 임기하고 대통령 임기를 4년에 맞춰버린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미국 임기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 임기로 4년 맞춰버린 거예요, 몰로가. 그 다음에 이제 잭슨이 딱 나와서 말했기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남부랑 서부의 사람들도 이제 관료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남부랑 서부가 뭐 하던 사람들인데, 남부는 농사 짓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막 뭐 관료로 적합한 사람들은 아니죠. 서부는 뭐예요? 개척정신, 이런 광산 이거 캐고 막 총 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관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야, 어떻게 이 남부 서부 사람들을 관료로 만들어? 라고 하는 말이, 딱 잭슨이 한 말이, 왜 안 돼? 지금의 행정은 바보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단순한 건데 왜 못하는데?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남부 서부 사람들도 관료로 다 임명해가지고 이제 그 공직에 진출하게 할 거야. 그럼 목소리 잘 들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대응성 높아지고 민주성 높아지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요. 처음에 잭슨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했고, 행정은 단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성 좋았고 민주성 좋았죠. 그런데 가면 나날이 날수록 뭐가 되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부정부패도 생기고 관직을 사고 팔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펜들턴법이 통과가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이게 역관주의는 결국 입법부 중심의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만 만들면 모든 관직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지만 결국 잘 안 바꿨다고, 입법부가. 그런데 이제 81년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여러분, 가필드가 총 맞아 죽습니다. 쉽게 말해서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역관주의에 불만을 품었는 사람이 그대로 대통령을 암살해 버린다고. 81년에 창이 쫙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의 상원 의원인 펜들턴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개인의 자격, 능력, 성적으로 뽑자. 이렇게 보면 뭐가 좋아요? 전문성이 기가 막히거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다 동부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공직에 공평한 기회를 갖자. 이 내용인 펜들턴법을 탁 통과시킵니다. 이 법이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이 법이 나올 때가 우리 언제인 줄 아세요? 이거 알죠, 여러분? 사각형 그렸을 때. 그래서 우리 베버가 관료제, 테일러의 시간 동작 연구, 그 다음에 행정원 관리다, 여러분 윌슨, 이때 펜들턴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펜들턴법이. 그래서 똑똑한 애 뽑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법이 딱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시험을 치고 뽑아야 될 이제 기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연방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인사위원회니까 위원회니까 합병이죠. 연방이니까 기본적으로 독립형이에요. 왜냐면 밑에부터 하도 정치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독립합병인 연방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험 치는 중앙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보시면 돼요. 합의형과 단독형이 있고 독립형과 비독립형이 있는데 독립은 행정수로부터 독립했느냐, 비독립 행정수반에 이제 임명을 받는 거고 합의형은 위원회고 단독형은 혼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독립 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을 비교하시면 돼요. 현재 우리나라 인격처는 비독립 단독형이잖아요. 그다음 미국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연방인사위원회는 독립 합의형이에요. 이런 장단점 같은 경우도 나중에 요 내용만 딱 하시면 어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 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의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치고 뽑는다라는 게 실적주의입니다. 실적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성이 필요했죠. 그래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가 한번 터질 것 같아요. 여기서 정부 실패가 한번 빵 터집니다. 정부 실패가. 그러면 이제 이런 큰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도를 아는 사람을 팍 꽂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적주의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시험 치고 뽑아야 되거든. 그래서 경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관주의와 실적주의를 합쳤는 적극적 인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고위공무원단이고요. 그다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실적주의로 해버리면 약자들이 관료가 안 돼요. 약자들이. 그래서 이 약자들은 봐봐요. 시험 치고 뽑으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역할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 대표 관료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 관료제가. 대표 관료제. 역관제의 문제점 때문에 대표 관료제가 나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인구가 10,000명 중에 1,000명이 장애인분 같으면 공무원 1,000명 중에 100명은 장애인으로 뽑자. 왜? 이 사람들이 장애인을 위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로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시험에는 요거 뽑는 방식 요걸 묻느냐, 요거 두 개 비교하느냐, 요거 비교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걸 잘 보시면 되고 결국 이 내용이 이거 미국의 인사제도 이 내용을 묻는 거예요. 자, 워싱턴 제퍼슨 미국 독립 이후에 다 동북 애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잭슨이 역관주의 나온 거예요. 근데 부정부패, 비전문 이런 비능률의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 운동 이거를 바꾸자라는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하원 의원인 jenkers가 먼저 시험 치고 뽑자는 법을 냅니다. 근데 통과가 안 돼요. 그랜트 위원회 이튼 보고서 같은 데도 이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나타냅니다. 근데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81년에 가필드가 암살당하고 83년에 창이 열리면서 펜들턴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이 시험 치고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개 경쟁 체험을 뽑자, 정치적 중립, 그 다음에 신분 보장. 뭐보다는 신분 보장된다? 역관주의보다는 신분 보장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연방인사위원회 시험을 주관하는 연방인사위원회 만들고 이제 직위불제. 미국은 직위불제 중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다가 또 한번 100년 정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 실패하니까 두 개를 썩자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게 미국의 인사행정이고 옆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딱 집어 넣어야만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 시험 치고 뽑는다라고 했죠. 여러분 시험 치고 뽑는데 이제 우리는 이 분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분류 방식. 그래서 이 분류 방식 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역관주의는 뭐예요?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뽑는다. 뭐가 좋다? 대응성이 좋다. 그다가 펜델턴법이 또 가서 개인의 자기 능력 성적으로 뽑자. 그래서 그게 실적주의인데 전문성이 기가 막힌다. 그런데 약자가 공부가 안 되니까 대표 관료제를 만든다. 특히 형평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할당제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가보면 여기 그림 봐요. 인구 10,000명 중에 1,000명, 1,000명 중에 100명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여기서 원래 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험 치면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돼버리니까 못 되는 역차별의 문제도 나타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 우대 정책을 한 적이 있거든요. 흑인의 목소리를 들어주라고 했는데 흑인이 공무원 되고 나니까 더 백인보다 더 백인처럼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회의 문제점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런 문제가 있고 자 이제 이렇게 역관하고 실적하고 비교된 실적하고 대표 관료제 적극적 인사가 비교하는 게 한번 큰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류 방식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분류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이제 뽑을 때 시험지로 뽑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뽑은 다음에 일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직위를 다 분류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최고 적합한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이런 분류 방식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계급제는 뭐냐면 사람으로 먼저 뽑아요. 그 다음에 일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지금 9급 시험 보잖아요.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보는데 9급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을 맡겨버립니다. 그럼 한 일이 없으면 옮겨서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급제입니다. 직위분류제는 미국 방식인데요. 일단 모든 여기에 직위 만약 1000개면 1000개를 분류합니다. 이건 어떤 종류의 일이고 어떤 난이도다. 그럼 거기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먼저 뽑잖아요. 얘는 직위를 분류하고 사람을 뽑는 방식이 직위분류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하는 거죠. 결국 이 계급제는 영국 방식인 거고요. 직위분류제는 미국 방식인 거예요. 계급제는 한번 보세요. 일단 사람 플러스 일을 맡기고 이 일 제일하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폐생이에요. 윗사람이 나가면 밑에서 올라오는 폐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뽑혀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쭉 끝까지 가요. 그러면 일반 행정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일반 행정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공무원 양성하기가 유리한 제도다라고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생 가니까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로 발전하죠. 정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제, 폐쇄형, 일반 행정가, 직업공무원제. 수험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계급제, 폐쇄형, 일반 행정가, 직업공무원 제도. 이렇게 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직위분류제하죠. 최고 전문가를 탁 뽑잖아요. 적격자를. 그리고 개방형입니다. 요 위치에 맞는 사람 탁, 여기 맞는 사람 탁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요 일만 쫙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행정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좁은 의미 실적주의인데 만약 이 일이 사라지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나쁘면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 외우세요. 계급제, 폐쇄형, 일반 행정가, 직업공무원제. 직위분류제, 개방형, 전문행정가, 좁은 의미의 실적주의 이렇게 간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급제를 물 땐 직위분류제랑 비교하는 거고 폐쇄형, 개방형 비교하는 거고 일반 행정가, 전문행정가 비교하는 거고 직공, 좁은 의미의 실적주의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는 같다. 영국 방식, 요거는 미국 방식. 썩는 게 나중에 고위공무원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보실래요? 우리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딱 이 방식대로 보시면 돼요. 봐봐요. 계급제는 어떻게 뽑아요? 사람으로 뽑아요. 우리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우리 계급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폐쇄형입니다. 폐쇄형. 그 다음에 연공세율로 올라가고 계급제니까 생활급을 주는 거예요. 옆으로는 막 움직일 수 있죠. 신축적이죠.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용이하는 거고요. 얘는 평생 근무하니까 조직에 몰입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할 수는 있지만 화해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는 직위로 이제 직무 중심으로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직무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평한 보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없어지면 잘라야 되니까 옆으로 움직이기는 힘들어요. 인사비체 비신축성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없어지면 잘라야 되니까 직업공무원제가 확립이 곤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직무에 몰입합니다. 그러니까 내 일만 하니까 갈등 소지는 적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싸우면 화해는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구분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 행정학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일행시 아니라 만약 우리가 굉장히 뭐 다른 시험에서 본다. 한 문제를 내라. 그러면 여기서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내요. 보통 여러분 뭐 경찰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다른 시험들 있잖아요. 우리 공기업 시험에서 한 문제를 내라 그러면 인사에서 내라 그러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분류해서 냅니다. 그만큼 제일 중요한 분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론적 분류 같으면 이제 우리 실전법적 분류를 여기서 배우거든요. 요것도 이제 좀 이따가 금방 해보셔야 됩니다. 자, 폐쇄형과 개방형 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폐쇄형은 말 그대로 위가 나가면 밑에서 올린다라는 게 폐쇄형이고요. 개방형은 밖에서 꽂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개방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장단점은 따로따로 다 보지 마세요. 계급제의 장단점, 폐쇄형 장단점, 일반 행정가 장단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험적으로 암기할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방식인 거고 여러분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계급제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직위분류제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직위분류제가 훨씬 더 힘듭니다. 복잡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급제로 뽑잖아요. 지금은. 그럼 직위분류제 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일단 이런 몇 개의 직위를 내가 뽑을지를 정한 다음에 종류별로 유상을 묶어요.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평가를 해서 위아래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탁 꽂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직위분류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부터 했냐면 요걸 해야 돼요. 요거. 직위가 뭔지, 직급이 뭔지, 등급이 뭔지, 직무가 뭔지 이런 구성 요소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직위분류제의 구성 요소 중에 직위라는 건 뭐예요? 한 명한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1000개다, 뭐 2000개다 이걸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급은요. 종류도 유사하고 책임도도 권한도 유사한 요 직위의 군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직급인 거예요.
그다음에 등급은 우리 종류는 다르지만 책임도 권한도 유사한 요걸 딱 묶은 게 등급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책임도 권한도는 다 다르지만 하는 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을 말하는 게 직렬이에요. 요 세부적으로 하는 일이 같은 게 직류입니다. 직류.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렬의 군을 직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먼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어느 직군에, 어느 직렬에, 어느 직륜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 등급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종류이고 어떤 난이도가 있다고 딱 정해지죠. 그 다음에 사람 꽂는 거예요. 이거를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나 저희 강의를 보면 따로 하나하나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확실히 외우셔야 돼요. 직위, 직급, 등급, 직렬, 직류, 직군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돼요. 일단 이래서 이제 옆으로 우리 직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정해야 되는 게 평가 방법이잖아요. 평가 방법. 그래서 이거 상대평가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서로 평가하는 게 상대평가고요. 절대평가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우리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비계량적은 한 마리 전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계량적은 숫자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건 소 가지고 보통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소 가지고. 소 한 마리 가지고 비교했죠. 자, 소 10마리 중에 네가 1등소, 2등소, 3등소, 4등소 그게 서열법이에요. 상대평가고 한 마리 전체 가지고 하죠. 분류법은 등급 기준표가 나야 돼요. 소 덩어리에 쭉 떼고 너 마블링 55 오케이 1등급 빡 너는 45 2등급 빡 등급 기준표대로 매기니까 절대평가고 한 마리 전체 가지고 매기니까 분류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소 비교법은 기준되는 소를 골라요. 요 소머리 앞다리 뒷다리 요 기준을 따져서 나머지 소들하고 다 부분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게 요소 비교법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평가 기준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따라서 부분 점수를 매기는 게 점수법입니다. 제 엄마가 저한테 절대로 분점은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평가가 되잖아요. 요 평가 방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탁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인사는 어렵지는 않은데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분류 방식들 그 다음에 요거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워야 될 게 요거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요거 하셔야 되고 여기 타당도 요거 잘 정리하셔야만 이제 인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인사 어떻게 너무 힘들어 두려워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적극적 인사할 때 대표적인 게 고위공무원단이라고 있죠. 요거 한번 봐봐요.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섞었는 게 고위공무원단이에요. 여러분 원래 같으면 9급, 8급, 7급 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국방부 일행으로 공무원되면 일로 쭉 가야 돼요. 내가 재경직 같은 일로 쭉 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데 1상급 실국장급을 이로 싹 어떻게 하냐면 통합 관리합니다. 원래 5등급인데 이거를 이제 가등급, 나등급, 직무등급 두 개로 만들고 이제 봐봐요. 내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행안부 출신인데도 기재부 출신인데도 나중에 여기 행안부 쪽 가서 예산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법무부 쪽 공무원인데도 나중에 행안부에서도 법 관련 공무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 관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는 계급제 가다가 여기는 지휘분류제로 섞어버린 거죠. 두 개를 섞은 대표적인 게 고위공무원단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한 1,500개, 1,600개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개방형직이 이거는 다른 부처 출신도 지원할 수 있고 밖에서도 올 수 있는 게 개방형직인데 20% 정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500 같으면 300개까지 딱딱딱딱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공모직위는 결국 공무원인데 다른 부처 출신이 지원할 수 있는 걸 3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50% 올려요. 보통은 교육과정 이수하고 영양평가하고 스탠바이 합니다. 그 다음에 탁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 방식이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움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방식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고위공무원단 제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한 페이지 뭐 했냐면 요걸 한 거예요. 역관주의, 실적주의, 실적과 적극적 인사 비교했고 여기 계급제, 지휘분류제 요 방식을 하나 했습니다. 일단 요게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분류하고 조금만 쉴게요. 요 분류 방식 같은 경우 한번 잠깐 보세요. 우리 실적법정 분류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경력직 중에 일반직과 특정직, 특수경력 중에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시험 치느냐,
정년 보장되느냐? 그러면 경력직 공무원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특수형 유지됩니다. 그럼 시험 치고 정년 보장되는데 여러분 일반직과 특정직, 그 다음에 시험은 안 치고 정년도 안 보장되는데 공무원인데 정무직과 별정직, 정치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는 비서 같은 별정직을 주는 거예요. 요거를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한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력직 같으면 한번 보실래요? 경력직 같으면 지금 이제 컴퓨터 조금 버벅대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오케이.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뉘죠. 일반직은 행정기술, 우정, 연구지도, 임기제 이런 거 나뉘는데 우리 전문경력관 제도도 일반직입니다. 전문경력관 어떤 거냐면 필경사 혹시 아세요? 여러분 유퀴즈에 나온 분 있죠. 임명장 막 쓰는 분. 그런 분이 이제 전문경력관으로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딴 데로 잘 안 옮기죠. 평생도록 이제 그거 우리 임명장만 쓰시는 분이니까 장기근무, 특수직무 분야, 손안보기 곤란한 직위로 딱 지정해서 전문 경력으로 뽑는데요. 이 사람들은 일반직 공무원의 일반적인 계급 구분과 직렬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성, 난이도, 숙련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요. 특정직 같은 경우는 특정 업무를 담당하죠. 시험 치고 정년 보장되는데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헌재연구관, 국정원 직원, 경호공무원 이런 식의 이제 특정직 공무원이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무직하고 별정직 해야 되겠죠. 정무직, 별정직 한번 가봅니다. 자, 우리 정무직은 정치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취임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국회 임명 동의 필요한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재장, 그 다음에 고도의 정책 결정, 장차관, 대통령 비서 엄청 높은 사람들이죠. 감사원을 나중에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수험적으로는 감사원은 사무총장 이상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차장 이상. 감사원의 사무차장은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정직은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비서관 비서, 법령에 지정하는 이런 분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약간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파트가 지금 이 파트입니다. 여기 한 파트를 이제 우리가 싹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무조건 한 두 문제 나오거든요. 한두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조금만 쉬고요. 이제 요 파트, 나머지 이제 인사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암기하거나 요런 정리하는 부분인데 이제 뽑았으면 뭘 해야 돼요?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평가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특히 요즘 통제가 잘 나요. 조금만 쉬고 이제 나머지 인사 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틀은 꼭 기억해 주세요. 좀 이따 또 봐요. 여러분 쉬겠습니다.